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전자회로 시뮬레이션 실습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부품. 우리가 배우는 건 전자회로 시뮬레이션인데, 즉, 앞에 전자회로가 들어가죠. 전자회로를 구성하려고 하면 전자 부품을 써야 되는데, 그 부품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그러면은 회로를 제대로 구성할 수 없겠죠. 또, 구성된 부품을 보고도, 구성된 회로를 보고도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자부품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이해하는 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전자부품, 학교에서 사용할 전자부품은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거는 뭐 회사에서 쓰는 것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거든요. 종류도 굉장히 작은 거고요. 또 일부는 거의 회사에 쓰지 않는 부품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경박 단소화 추세에 맞춰가지고 부품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 쓰는 거는 여러분 실습을 용이하게 하려고 비교적 큰 거, 크게 손실되지 않는 거, 망가지지 않는 것들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품들인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모양도 있구나, 맞아, 그게 이런 일을 했었지. 어떻게 보면 전자쟁이들이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저희 배운 것들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저항입니다. 저항. 이 모양 알죠? 많이 써봤고요. 이 저항이 무슨 일을 할까요? 회로에는 저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항은 전기를 못 흐르게 합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거고, 그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없는데, 이런 걸 왜 쓸까요? 네,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소자 중에는, 소자들은 다 다양한 전압과 전류를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장치에 공급되는 전원은 하나거든요. 이 하나를 가져다가 다르게 나누어 써야 된다고요. 근데 어느 거는 3V, 어느 건 5V 이렇게 라면 이걸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럴 때 공급되는 전원 9V라면은 누구는 3V로 다운 시켜줘야 되고 누구는 5V로 다운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저항이 되겠죠. 저항의 역할. 그래서 보호저항이란 말도 사용을 합니다. 저항은 전기를 못 흐르게 하고 이게 전자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건 IC, TTL IC라서 IC라고 하죠. IC는 Integrated Circuit의 약자입니다. 직접 회로라고도 하죠.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는데, 여러분은 뭐 기본적인 소자,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 말고도 다양한 칩들이 존재하죠. 자주 사용하는 회로가 있는데 이걸 번번이 구성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칩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칩으로 하다 보니까 내구성도 뛰어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가격도 저렴해졌죠.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건전지죠. 네, 우리는 이제 전자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좀 유식하게 표현을 해야죠. 직류, 전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전기는 크게 봐서 교류와 직류로 구분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기는 어떤 전류를 사용을 하죠? TV, 세탁기, 냉장고, 핸드폰. 가정에서 쓰는 교류 아닙니다. 콘센트 220V 꽂아 쓴다고요? 아니죠. 내부에는 전원 회로가 있어가지고 교류로 공급된 전원을 직류로 바꿔서 변환시켜서 사용을 하죠. 즉 모든 전자회로는 전자기기들은 다 직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휴대가 가능한 전원 장치는 바로 건전지가 되겠죠. 배터리라고도 하고요. 건전지. 그다음 이거 뭐죠? LED. 엄밀하게는 발광 다이오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기적 신호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죠?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 TR이라고도 하고요. TR이 하는 일은 뭘까요? TR이 하는 일은 증폭과 스위칭 작용을 합니다.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전기를 흐르게도 하고 못 흐르게도 하고 마치 수도꼭지와 비슷해갖고 열 거냐 닫을 거냐에 따라서 발이 세 개가 있잖아요. 하나가 꼭지가 되고 하나가 밸브가 되고 여기는 입력, 출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기적 신호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건지 말 건지 신호를 공급하지 말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얘 뭘까요? 이런 부분 써본 적 없죠? 트랜스라고 합니다. 전류나 전압을 떨어뜨리거나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트랜스
아답터라면 틀립니다. 트랜스는. 요즘은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110V 쓰다 220으로 올라왔을 때 한동안 이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전기 기기에서도 전하가 전류의 강을 변환시킬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얘는 뭐죠? 뒤에서 본 거네.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스피커는 무슨 일을 하죠?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죠. 소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얘는 뭘까요? 이건 학교에서 써보지 않은 부품인데 릴레이라고 합니다. 릴레이. 계전기라고도 하는데 전자 스위치입니다. 전기적 신호를 주면 전기를 흐리게도 하고 흐리지 않게도 합니다. TR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보다 높은 전압 전류 이거죠. 스위칭 작용만 하니까요. 나중에 쓸 기회가 있고요. 보통 졸업 작품들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뭐죠? FND 또는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죠. 어떤 LED입니다. LED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 LED를 8개 조합해가지고 7개는 숫자를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하고 하나는 점으로 표현이 되죠. 팔자 모양으로 만든 거로 전기적 신호를 줘서 LED를 제어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숫자들을 표시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밑이 좀 가려졌는데 발이 2개 있습니다. 이거 뭐죠? 가지고 왔어요 오늘? 다들 갖고 다니는 그거죠. 그게 뭐죠? 콘덴서. 콘덴서 갖고 다닌다고? 콘덴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콘덴서 무슨 일을 하죠? 예,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 보조 배터리 다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는 얇은 전해질을 갖다가 겹겹이 겹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보면 겹쳐진 거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전기 에너지를 압축해서 저장할 수는 없거든요. 도체에 흘리게 하고 흘린 상태 그대로, 즉 전자를 그대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 사이즈가 더 큽니다. 우리 보조 배터리 생각해 보면 알죠? 용량이 큰 보조 배터리는 사이즈가 더 크죠. 속에 전해질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게 많이 있으면 더 많은 전자를 보관하게 되고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콘덴서는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극성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의 전자부품들이죠. 이거 써봤고, 이거 써봤고, 이거 써봤고, 이거 써봤고, 써봤고, 요 정도는 다 써봤던 것들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안 써본 것도 있고, 그지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또 다른 부품이 뭐가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빛이네. 사이즈 좀 확대해서 좀 커 보이긴 한데, 이것도 저항입니다. 어레이 저항이라고 하죠. 저항을 쓰다 보면 동일한 용량의 저항을 여러 개 쓸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 개를 꽂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얘는 뭐죠? 커넥터라고 하죠. 얘가 하는 일은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데 보다 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커넥터, 저 끝에 있는 걸 커넥터라고 이야기하고 이것까지 케이블이 붙는 커넥터 케이블이라고도 하죠. 핀수에 따라서 종류를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몇 개죠? 핀이요? 25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병렬 케이블이라고 하고 DB25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이 부품 뭡니까? 이건 오실레이터 또는 크리스탈이라고도 하죠. 써본 적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 실습하는 실습 탁자 위에는 이거를 대신하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펑션 제너레이터, 함수 발생기가 바로 이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 부품 위에 보면 이렇게 20.MHz라고 적혀 있죠. 즉 초당 20메가개의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애입니다. 함수 발생기도 이렇게 돌려보면 채널을 돌려보면 그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죠. 그 주파수에 대한 게 고정된 거죠.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수정이 들어요. 크리스탈이 들어있어서 수정 발진자 또는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OSC, 오실레이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의 진동을 확인하는 장치가 바로 오실로스코프입니다. 함수 발생기는 저걸 기능을 하고요. 그 기능, 즉 신호를 신호를 검사해서 보는 게 오실로스코프가 되는 겁니다. 다 전기적 신호를 검사하는 기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죠? 트랜지스터인데 모양이 좀 틀리죠. 보통 전류나 전압을 제어하는 전류를 제어하는 용도로 쓰고 저도 잘 안 써봐가지고 그런 용도입니다. 밑에 발이 3개 나와 있습니다. 안 보였을 뿐이죠. 알고 있고요. 트랜지스터가 다양한 모양, 앞 페이지에서 트랜지스터 나왔었죠.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스위치. 스위치 중에서도 딥 스위치 또는 피아노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딥 스위치가 일반적인 말이죠. 스위치가 여러 개 필요한 경우, 자주 사용되지 않는 스위치인 경우는 이렇게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조작하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4핀짜리 딥 스위치, 8핀짜리 딥 스위치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핀이 몇 개인지. 핀은 쌍을 이루죠. 여기하고 여기 2개씩 나와 있습니다.
4핀짜리면 8핀이 있는 거죠. 4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 얘 뭐죠?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여기 극성을 나타내는 띠가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다이오드? 콘덴서 말고요. 다이오드가 하는 일은 정류작용을 하죠.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합니다. 다이오드, N형 반도체가 P형 하나씩 붙여놓으면 이게 바로 다이오드가 되죠. 반도체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하겠습니다. 요거 뭐죠? 세라믹 캐패시터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하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조그만 양의 전기를 저장하겠죠. 뭐 스위치라든지 이런 데서 노이즈를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 그 바운싱 그런 걸 방지하는 용도도 쓰고요. 잠깐 전기적 신호를 명확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물탱크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얘는 뭐죠? 이것도 트랜지스터입니다. 주로 이제 전류를 제어하는 용도로 쓰는데 전압 제어요. 보통 7805, 7806, 7809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겁니다. 발이 3개가 있어서 여기서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거고요.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 쇳덩어리 되어 있죠.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키게 되면 전기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죠? 예를 들어 9V가 되는데 5V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5V로 다운시켜버리면 나머지 3V 어떻게 되죠? 예, 그 부분을 열 에너지로 발산시켜버리거든요. 그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전자기계 이런 모양의 부품 방열판이라고 합니다. 이거 달린 거 쓸 때는 이게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뭘까요? 아이고 이놈의 거는 부품 이름은 안 적혀도 쓸데없는 것만 적혀있네. 예, 이것도 계전기 릴레이입니다. 릴레이의 특징은 이렇게 발이 여기 전원이 공급되고 신호가 공급되면 여기 발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커먼 오픈, 커먼 클로즈, 커먼 닫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전자 스위치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 끝에 있는 얘는 뭐죠? 알죠? 휴즈. 옛날에 두꺼비 집에는 이런 게 들어 있었고요. 전자기기는 이런 원통형으로 된 휴즈를 사용하죠. 휴즈는 뭐죠? 과전류 방지용으로 쓰죠.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요 도선에 열이 발생이 되고 얘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휴즈. 이건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로를 그릴 때 휴즈, 심벌은 뭔지 모르겠네. 예, 이 중에서 여러분 실습 시간에 써본 부품 뭐가 있을까요? 다이오드, 캐패시터, 딥 스위치, 이 정도 써봤을 겁니다. 점점 우리가 써봤던 부품이 줄어들고 있죠? 예, 잘 기억해 주고요. 예, 다음은 주로 스위치. 요거 뭐죠? 스위치인데 가변 저항이죠. 저항은 저항인데 요걸 어디로 이렇게 돌리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돌리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거죠. 예, 이게 주로 쓰는 데는 볼륨, 라디오나 어떤 전자기기 소리를 올려주거나 낮추죠. 요즘 다 리모컨으로 이렇게 눌러버리고 끝내지만 옛날에는 다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을 시켜갖고 제어하는 방식, 전압을 제어하는 거. 이게 조명기기 같은 거 밝기를 조절할 때도 이걸 씁니다. 이걸 돌리게 되면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면 밝아지기도 하죠. 이건 뭐죠? 이것도 스위치인데 이거는 토글 스위치라고 합니다. 1, 2 가면 ON, 이쪽으로 하면 OFF에서 한번 변화시키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스위치. 이런 걸 토글 스위치라고 합니다. 토글 스위치 모양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바스위치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 이건 뭐죠? 선이 없으니까 커넥터죠. 커넥터 케이블이 아니고. 근데 이거는 구멍이 9개, 9핀입니다. 9핀짜리 커넥터는 주로 어디에 쓰이죠? 시리얼 통신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얘는 뭐죠? 이거 스위치인데 이런 스위치는 종류 많습니다. 이건 옆으로 밀어서 민다 해서 슬라이드 스위치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스위치. 예, 이것도 한번 밀어놓으면 온 상태를 유지하고 반대로 오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 이거는 뭐죠? 요런 이제 SMD 타입 부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에는 경박 단서와 주세 부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부품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품을 감싸고 있는 그 포장,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나온 겁니다. 여기 R자가 적힌 거 보니까 R로 표현되는 전자부품이 뭐가 있죠? 네, 저항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가로세로 1, 2mm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근데 확대해 놓은 거고요. R이 적힌 거 보니까 저항, 즉 칩 저항이라고 합니다. 칩 저항, 칩 모양은 아니지만 칩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C입니다. IC인데 이렇게 생긴 건 발 모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TL IC 이렇게 해서 발이 기역자가 딱딱 꺾여 있죠. 똑바로. 근데 이거는 발이 이렇게 부품이 있으면 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SMD 타입의 IC입니다. 보통 QFP, 쿼드 플랫 패키지라고 합니다. 쿼드 4방향으로 하나, 둘, 셋, 4방향으로 플랫, 발이 펼쳐져 있다. 그런 용어로 씁니다. 실제로 아트메가나 마이컴, 또 마이크로프로세서 인베디드 시간에 쓰는 그 칩들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얘는 뭐죠?
CDS라고 합니다. 속에 저항 모양이네. 예. 대부분의 센서들은 다 저항입니다. 요거는 광 센서라고도 하죠. CD 카드뮴하고 황이 들어있다. 황화 카드뮴이라고도 하는데 CDS라고 화학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요거 뭐죠? 이거 뭐지? HDMI 단자. 이걸 DVI 단자라고 그러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보통 우리가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연결하는 용도로 쓰죠. 이게 이제 커넥터입니다. 그 다음 얘는 뭐죠? 이런 걸 박스 헤더라고 합니다. 보통 커넥터랑은 좀 다르게 이게 박스 상자 형태를 갖고 있다 해서 박스란 말을 쓰고요. 마이컴 시간에 아마 배울 겁니다. 인베드나 이런 시간에 보면 여기 핀수가 몇 개냐면 몇 핀 박스 헤더, 그리고 여기 홈이 파였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칩 소켓이라고 하죠. 안 써봤나? 네, 칩 소켓.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수업 시간에 써본 거는 얘 써봤을 테고요. 이 정도는 써봤을 것 같습니다.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건 SMD 타입. 네, 점점 소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모양이 스위치 종류도 많죠. 토글 스위치, 슬라이드 스위치. 오케이. 네, 계속 보겠습니다. 다양한 전자품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도 제법 많아요. 지금 현재 40개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LED는 LED인데 볼 타입이죠. 볼 LED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거 전자기 이런 거 많이 쓰이고 있는데 모양도 좀 이렇게 생겼고 조그맣니다. 좀 비싸겠죠. 일반 이렇게 생긴 LED보다는 좀 비쌉니다. 이거는 뭘까요? 뭐지? C자가 적혔습니다. 전자율의 C자를 쓰는 건 캐패시터. 캐패시터를 다른 말로 콘덴서라고 하죠. 캐패시터는 뭐고 콘덴서는 뭐지? 이런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죠. 왜? 따로따로 배웠습니다. 콘덴서 캐패시터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말이죠? 캐패시턴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부품을 콘덴서라고 합니다. 콘덴서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네. 모양에 따라 세라믹, 탄탈 이렇게 나누어지긴 하는데 콘덴서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캐패시터라고 하든 콘덴서라고 하든 다 같은 말이라는 건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라고 기억해 주면 좋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써봤죠. 이런 스위치 무슨 스위치? 스위치 아니죠. 정확히 얘기해야죠. 종류가 많으니까. 푸시 버튼 스위치, 또 토글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하죠. 푸시 누르는 스위치입니다. 누르면 온이 유지가 되고 띄면 오프가 돼버리는 그런 스위치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발이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쓸 건 아니니까 알고 있고요. 회로 그릴 때는 2개만 이용을 하죠. 요거는 뭘까요? 앞에서도 한번 봤는데 가변 저항입니다. 여기 십자 모양으로 된 거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거죠. 알고 있어야죠. 가변 저항도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얘 볼까요? 둘둘둘둘 전선이 감겨 있네요. 이런 걸 코일이라고 합니다. 호일에는 코일. 다른 말로는 뭐라 인덕터라고 합니다. 인덕터, 코일 어느 게 맞는 거죠? 인덕턴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부품을 코일이라고 합니다. 인덕턴스, 자기장을 주도하죠. 이건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주변의 전기장,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거를 어디서 봤지? 그 유선 전화기 보면은 전화기의 잡음을 방지하려고 전화선 끝에 보면 이렇게 또 도톰하게 있는 것도 있고요. 노트북 같은 데 보면 전원 케이블 보면 끝에 가서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코일입니다. 전자파 방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죠? 옛날에 썼는데 나도 안 써봤습니다. 저항입니다. 저항. 이런 걸 갖다 시멘트 저항이라고 하고 이걸 권선 저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써본 적은 없고요. 이제 과전류, 좀 높은 전류나 전압을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써본 적 없습니다. 이건 뭐죠? 이건 또 뭐지? 앞에서 오실레이터 크리스탈 설명한 적 있었죠? 네, 크리스탈입니다. 모양이 아까 같이 이렇게 넓적한 형태도 있고요. 핀 4개 나와 있겠죠? 이렇게 원통형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또 사이즈 반쪽짜리도 있거든요. 하프 타입, 풀 타입, 원통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동일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 한다고 그랬죠? 전기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함수 발생기가 바로 이 오실레이터 크리스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 뭐죠? 이거 봐. 이 모양에 따라서 그냥
뭐 학생들은 뭐 충전기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충전기 아니죠. 충전할 때 사용되는 아답터라고 하죠. 아답터. 앞에서 트랜스란 말도 했었는데 트랜스하고 아답터의 차이점이 뭘까요? 트랜스는 바꿔준다는 거고요. 아답터는 적응한다는 거예요. 용도가 틀립니다. 엄밀히 아답터입니다. 아답터가 하는 일은 교류 전원을 직류로 바꿔줍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래서 적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할 때 저 달라고 그러면 충전기 주세요 아니라 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아답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끝에 꼬다리에 커넥터가 뭘로 되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거의 정확한 이름은 아답터, 얘가 하는 일은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USB 같은 경우 암수로 구분인데 이런 류의 커넥터 같이 생긴 것들이 있죠. 이렇게 암수의 성격을 바꿔주는 걸 젠더라고 합니다. 정확한 뭐 기술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냥 시장 가면 전대 주세요 하면 적어주는 거거든요. USB 젠더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암수를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저런 소자를 주게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중에 수업 시간에 써본 거는 요거 써봤고 없네. 요거 써봤고 요 정도죠.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부품들이 나오죠. 이거 뭐라고 그랬죠? 코일. 코일이 하는 일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뒤로 돌려서 보든지.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유, 웬 부품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이거 뭐죠? LED인데 발이 여러 개가 달렸네? 이거는 삼색 LED입니다. 삼색 LED. 발 하나가 하나의 색깔을 제어하는 거죠. 보통 빛은 RGB,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제어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빛을 발산할 수 있거든요. 이거 RGB LED라고도 하고요. 삼색 LED라고도 합니다. 어느 발에 어떤 전기적 신호를 줬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뭐죠? 어떤 부저라고 하죠. 스피커와 같은 건데 스피커는 보다 다양한 음색을 나타낼 수 있는 얘는 삐, 삐 이런 식의 단이름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전자기 삑삑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이거 달린 것들이거든요. 스피커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전자기기 만들 때 스피커를 달 수 없다 보니까 이거 조그만 부저 용도가 삐삐 신호음만 날릴 때 이거 씁니다.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미안합니다. 똑같은 그림이 또 들어가네. 아답터. 이걸 여기다 왜 꽂았을까? 아답터 뭐라고 그랬죠?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충전할 때 쓰면 충전기가 아니라 충전용 아답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된 걸 보통 터미널 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전기 이렇게 전선을 했을 때 끝이 그 전선이 여러 가닥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묶어서 쓰기 편하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쓴 경우는 보통 이제 터미널 블록이라든지 꽂아서 나사로 조이는 거 있죠. 그런데 연결된 전선 끝에 이런 걸 주로 사용을 합니다. 터미널 맞는 것 같은데. 이름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쓰고는 있지만 모르는 일이 많고요. 그냥 생긴 그대로만 얘기하거나 용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뭐죠? 이게 DVI 단자인가? DVI 같은데요? 요게 HDMI. 헷갈리는데? 이거 뭐 기술이 아까 뭐 9핀짜리, 15핀짜리에서 이걸로 변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변했죠? 요즘은 이게 많이 사용하죠.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과거 RGB 9핀짜리는 그림 데이터만 보내는데 얘는 음성까지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구성을 좀 강화했죠. 핀수도 줄어들었고요. 이거 뭐죠? 도트 매트릭스. LDM이라고도 합니다. LED 도트 매트릭스 해갖고 전광판은 이걸로 만들어집니다. 학교에서 이걸 써본 적이 없겠죠. 비싼 거니까. 이거 하나에 얼마씩? 한 1,000원쯤 합니다. 한 500원? 500원, 1,000원 정도 할 겁니다.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뭐죠? 다 LED인데 얘도 LED인데 LED를 이렇게 모는 형태로 놓은 거고 얘는 막대 형태로 배치해서 이건 바 LED라고 합니다. 어떤 뭐 수치를 나타낼 때, 눈금을 나타낼 때, 뭐 소리의 강도 이런 거 하죠. 우리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LTE 나타낼 때는 막대기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걸 요즘에 아두이노나 이런 인베디드 장치 쓰면서 많이 사용하는데 점퍼선이라고 보통 하죠. 점퍼 케이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순놈, 암놈, 안놈. 그래서 부를 때 점퍼 케이블 주세요. 암수 케이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암수란 표현 쓰고요. 끝이 이렇게 핀이 나와 있느냐 아니면 소켓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긴 걸 보통 커넥터 또는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커넥터가 아니라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어갖고 어떤 하우징은 집이잖아요. 어떤 틀이라는 의미를 쓰고요. 전선에다가 요 끝에다 전선을 삽입하고
뭐지? 앞찾기를 딱 눌러주면 이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작을 땐 이렇게 생겼고요. 크면 이걸 씁니다. 이걸 요 핀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우징이란 말. 이거 이름 모르는 친구들 많아가지고요. 심부름 시키면 꼭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 오거든요. 이것도 하우징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전자부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모양도 특이하죠. 이런 차이점 잘 기억하고요. 몇 개 되지 않지만 내가 한 50가지 종류의 전자부품을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 실물을 접하면서 익히기 바라고요. 지금 나온 것들은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실제 사진들, 실제 부품의 모양이기 때문에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회로를 그릴 때 실제 저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 기능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그림을 사용하게 되죠. 그건 이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부품의 모양들 잘 기억하고요. 그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질물을 갖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거라고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 부품들의 모양과 기능은 꼭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시험을 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과제로도 제시를 합니다. 과제로 제시된 내용은 출력해서 꼭 손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한번 손으로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이름 적고 무슨 기능을 수행하지 간단히 적어주기 바랍니다. 50개의 부품 제시했습니다. 최소한 다시 사진을 보게 되면 이건 이름이 뭐야? 무슨 기능을 수행을 해?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 전자부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